초월적 요소론 제1편 초월적 감성학 1.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수단에 의해 언제나 인식이 대상들과 관계를 맺든지 간에 그로써 인식이 직접적으로 대상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그리고 모든 사고가 수단으로 목표하는 것은 직관이다. 그런데 직관은 오로지 우리에게 대상이 주어지는 한에서만 생기며 다시금 그러나 이런 일은 적어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오로지 대상이 마음을 어떤 방식으로든 촉발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우리가 대상들에 의해 촉발되는 방식으로 표상들을 얻는 능력, 곧 수용성을 일컬어 감성이라 한다. 그러므로 감성을 매개로 대상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감성만이 우리에게 직관들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지성에 의해 사고되며 지성으로부터 개념들이 생겨난다. 그러나 일체의 사고는 곧바로 직접적으로든 아니면 돌아서 간접적으로든 어떤 징표들을 매개로 결국은 직관들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감성과 관계를 맺는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른 방식으로는 어떤 대상도 주어질 수 없으니 말이다. 우리가 대상에 의해 촉발되는 한에서 대상이 표상 능력에 미치는 결과가 감각이다. 감각에 의해 대상과 관계 맺는 그런 직관은 경험적이라 일컫는다. 그리고 경험적 직관의 무규정적 대상을 현상이라 일컫는다. 현상에서 감각에 대응하는 것을 나는 그것의 진료라고 부르며 그러한 현상의 잡다가 일정한 관계에서 질서 지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나는 현상의 형식이라 부른다. 그 안에서만 감각들이 질서 지어질 수 있고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것이 다시금 감각 자신일 수는 없으므로 비록 모든 현상들의 진료는 단지 후험적으로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들의 형식은 그것들을 위해 모두 마음에 선엄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따라서 모든 감각과 분리해서 고찰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그 안에서 감각에 속하는 것을 아무것도 마주치지 않는 그런 모든 표상을 초월적 의미에서 순수하다고 부른다. 그러니까 감성적 직관들 일반의 순수 형식은 마음에서 선엄적으로 마주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현상들의 모든 잡다는 일정한 관계에서 직관되는 것이다. 감성의 이 순수한 형식, 그 자신도 순수한 직관이라고 일컬어진다. 이제 내가 한 물체의 표상으로부터 지성이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 가령 실체, 힘, 가분성 따위와 또한 거기에서 감각에 속하는 것, 가령 불가투입성, 단단함, 색깔 따위를 분리해내면 그래도 나에게 이 경험적 직관에서는 무엇인가가 남는다. 곧 연장성, 형태가 남는다. 그것들은 선언적으로 감각 내지는 감각의 실제 대상이 없이도 감성의 순전한 형식으로 마음에서 생기는 순수 직관에 속하는 것이다. 모든 선언적 감성 원리들에 대한 학문을 나는 초월적 감성학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초월적 요소론의 제1편을 다루는 그런 학문이 있음에 틀림없고 이것은 순수한 사고의 원리들을 포함하며 그래서 초월적 논리학이라 불리는 것과 구별된다. 그러므로 초월적 감성학에서 우리는 우선 지성이 그의 개념들을 가지고 사고하는 모든 것을 떼어냄으로써 감성을 경미할 것이다. 그것은 경험적 직관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것에서 다시 감각에 속하는 모든 것을 분리시킬 것이다. 그것은 감성이 선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인 순수 직관과 현상들의 순전한 형식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 연구에서 밝혀지는 것은 순수 인식의 원리로서 감성적 직관의 순수한 두 형식, 곧 공간과 시간이 있다는 사실인데 이제 우리는 이것들을 자세히 고찰하기로 한다.
초월적 감성학 제1절 공간에 대하여 2. 이 개념에 대한 형이상학적 해설 우리 마음의 한 속성인 외적 감각 기능을 매개로 우리는 대상들을 우리 밖에 있는 것으로, 다시 말해 이것들을 모두 공간상에 표상한다. 그 위에서 그것들의 형태와 크기 그리고 상호 관계가 규정되며 규정될 수 있다. 그것을 매개로 마음이 자기 자신 또는 자기 내적 상태를 직관하는 내적 감각 기능은 한 객관으로서의 영혼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직관도 주지 않지만 그 안에서만 영혼의 내적 상태에 대한 직관이 가능한 일정한 형식이 있다. 그래서 내적 규정에 속하는 모든 것은 시간 관계에서 표상된다. 시간은 외적으로는 직관될 수 없다. 그것은 공간이 우리 안에 어떤 것으로 직관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면 공간과 시간은 무엇인가? 그것들은 실제하는 것인가? 그것들은 단지 사물들의 규정 내지는 관계이되 사물들이 직관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사물들에 속하는 그런 것인가? 아니면 그것들은 오직 직관의 형식에만 부착해 있는 그런 것이어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주관적 성질에 부착해 있는 것이어서 이런 성질이 없다면 이 수러들은 결코 어떤 사물에도 부과될 수 없는 것인가? 이에 대해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공간 개념을 해설하고자 한다. 그런데 해설이라는 말을 나는 어떤 개념에 속하는 것에 대한 상세하지는 않을지라도 분명한 표상이라고 이해하는 바, 그 해설이 선언적으로 주어지는 개념을 서술하는 것을 포함하면 그 해설은 형이상학적인 것이다. 1. 공간은 외적 경험들로부터 추출된 경험적 개념이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감각들이 나의 밖에 어떤 것, 다시 말해 내가 있는 곳과는 다른 공간의 장소에 있는 어떤 것과 관계 맺어지기 위해서는 또한 내가 그것들을 서로 밖에 그리고 서로 곁에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한낱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 있는 것으로 표상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간이라는 표상이 이미 그 기초에 놓여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간이라는 표상은 경험을 통해 외적 현상의 관계들로부터 얻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외적 경험이라는 것 자체가 오로지 이 표상을 통해 비로소 가능하다. 2. 공간은 모든 외적 직관의 기초에 놓여있는 선험적이고 필연적인 표상이다. 우리는 공간상에서 아무런 대상들과 마주치지 않는 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도 공간이 없다는 것은 결코 표상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간은 현상들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보이고 현상들에 의속하는 규정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것은 외적 현상들의 기초에 반드시 놓여있는 선험적 표상이다. 3. 공간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물들 일반의 관계들에 대한 어떤 논변적인 또는 보편적인 개념이 아니라 순수한 직관이다. 왜냐하면 첫째로 우리는 단 하나의 공간만을 표상할 수 있을 뿐이며,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공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그로써 오로지 단 하나의 동일한 공간의 부분들을 의미할 뿐이다. 그러면서도 이 부분들은 단 하나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공간에 마치 그것의 구성 부분들로서 이것들로부터 그것의 합성이 가능하다고 하는 선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로지 그것 안에서만 생각될 수 있는 것들이다. 공간은 본질적으로 하나이다. 그것 안에 잡다는, 그러니까 공간들 일반에 대한 일반적 개념은 전적으로 유일 공간의 구획들에 의거한다. 이로부터의 귀결은 공간과 관련해서는 경험적이지 않은 선험적 직관이 그것에 대한 모든 개념들의 기초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컨대 삼각형에서 두 변의 합은 제3변보다 길다와 같은
모든 기하학의 기본 명제들도 결코 선이니 삼각형이니 하는 일반적 개념들로부터가 아니라 직관으로부터, 그것도 선험적으로 명증적인 확실성과 함께 도출되는 것이다. 4. 공간은 무한한 주어진 양으로 표상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개념도 무한하게 많은 서로 다른 표상들 가운데 그것들의 공통 징표로서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 많은 표상들을 자기 아래에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긴 하지만, 어떤 개념도 그 자체로서 무한하게 많은 양의 표상을 자기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공간은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무한하게 나뉘는 공간의 모든 부분들은 동시적이니 말이다. 그러므로 공간이라는 근원적 표상은 선험적 직관이지 개념이 아니다. 3. 공간 개념에 대한 초월적 해설. 초월적 해설이라는 말을 나는 한 개념을 그로부터 다른 선험적 종합인식의 가능성이 통찰될 수 있는 원리로 설명함이라고 이해한다. 이 의도를 위해 요구되는 것은 1. 실제로 그러한 인식들의 주어진 개념으로부터 유출된다는 사실과 2. 이 인식들은 오로지 이 개념에 주어진 설명 방식을 전제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기하학은 공간의 속성들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그것도 선험적으로 규정하는 학문이다. 공간에 대한 그러한 인식이 가능하려면 도대체 공간 표상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근원적으로 직관이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순전한 개념으로부터는 그 개념을 넘어서는 어떤 명제도 도출되지 않는데 기하학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니 말이다. 서론 5 참조. 그러나 이 직관은 선험적이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 대상에 대한 모든 지각에 앞서 우리 안에서 만나야만 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순수한 경험적이 아닌 직관이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기하학의 명제들은 예컨대 공간은 단지 3차원을 갖는다처럼 모두 명증적이니, 다시 말해 그것들의 필연성에 대한 의식과 결합되어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그러한 명제들은 경험적 또는 경험 판단일 수도 없고 그런 판단들로부터 이끌어져 나올 수도 없다. 서론 2 참조. 그러면 어떻게 객관들 자신보다 선행하며 거기에서 객관들의 개념이 선험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외적 직관이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는가? 그것은 명백히 다름 아니라 외적 직관이 주관 안에 객관들에 의해 촉발되고 그럼으로써 그 객관들에 대한 직접적인 표상, 다시 말해 직관을 얻는 그런 주관의 형식적 성질로서 그 자리를 갖는 한에서이다. 그러므로 오로지 외감 일반의 형식으로서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설명만이 설험적 종합 인식으로서 기하학의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제공하지 못하는 어떤 설명 방식도 그것이 비록 겉모양으로 보아 우리의 설명 방식과 약간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바로 이 특징에서 아주 확실하게 우리 설명 방식과 구별될 수 있다. 이상의 개념들로부터 나오는 결론. 가. 공간은 어떠한 사물들 자체의 속성을 표상하거나 사물들 자체를 그것들의 상호 관계에서 전혀 표상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공간은 대상들 자체에 부착해 있어서 사람들이 직관의 모든 주관적인 조건들을 추상해 버려도 남는 그런 사물들 자체의 규정이 아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규정이든 상대적인 규정이든 그것들이 귀속하는 사물들에 앞서서 그러니까 선험적으로 직관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 공간은 다름이 아니라 외감의 모든 현상들의 형식일 따름이다. 다시 말해 공간은 그 아래에서만 우리에게 외적 직관이 가능한 감성의 주관적 조건일 따름이다. 그런데 대상들에 의해 촉발되는 주관의 수용성은
반드시 이 객관들에 대한 모든 직관에 선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모든 현상들의 형식이 모든 현실적인 직관에 선행해서, 그러니까 선험적으로 마음에 주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형식이 모든 대상들이 그 안에서 규정되어야 하는 순수 직관으로서 모든 경험에 앞서 그 대상들의 관계들의 원리들을 포함할 수 있는가가 알려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인간의 입장에서만 공간에 대하여 연장적인 것 등에 대하여 얘기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그 아래에서만 외적 직관을 얻을 수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곧 대상들에 의해 촉발될 수도 있는 이 주관적 조건에서 이탈한다면 공간이라는 표상은 전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이 수론은 오로지 사물들이 우리에게 현상하는 한에서, 다시 말해 감성의 대상인 한에서만 사물들에 부과된다. 우리가 감성이라고 부르는 이 수용성의 항구적인 형식은 그 안에서 대상들이 우리 밖의 것으로 직관되는 모든 관계들의 필연적 조건이고, 우리가 이 대상들을 도외시할 경우에는 공간이라는 이름을 지니는 하나의 순수 직관이다. 우리는 감성의 특수한 조건들을 사상들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로 삼을 수는 없고, 오직 사물들의 현상들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로 삼을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간이 우리에게 외적으로 현상할 수 있는 모든 사물을 포섭한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직관되고 안 되고와는 관계없는, 게다가 어떤 주관에 의해 직관되느냐와는 관계없는 모든 사물 그 자체를 포섭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고하는 다른 존재자들의 직관이 우리의 직관을 제한하고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타당한 바로 그 조건들에 매여 있는지 어떤지를 판단할 수 없으니 말이다. 우리가 주어 개념의 판단에 제한을 덧붙이면 그때는 그 판단이 무조건적으로 타당하다. 모든 사물들은 서로 곁하여 있다는 명제는 이 사물들이 우리의 감각적 직관의 대상으로 취해진다는 제한 아래에서만 타당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주어 개념에 조건을 붙여 외적 현상으로서 모든 사물들은 공간에서 서로 곁하여 있다고 말한다면 이 규칙은 보편적으로 그리고 제한 없이 타당하다. 이로써 우리의 해설은 우리에게 외적으로 대상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과 관련해서는 공간의 실제성, 다시 말해 객관적 타당성을, 그러나 동시에 이성에 의해 그 자체로 사념되는, 다시 말해 우리 감성의 성질을 고려함이 없이 취해지는 사물이 있다면 그런 사물들과 관련해서는 공간의 관념성을 가르쳐준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가능한 외적 경험과 관련해서 공간의 경험적 실제성을 주장한다. 비록 동시에 그것의 초월적 관념성을, 다시 말해 우리가 모든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내버리고 공간을 사물들 그 자체의 기초에 놓여 있는 어떤 것으로 취하자마자 공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또한 공간 이외에는 주관적이면서도 어떤 외적인 것과 관계 맺는, 선험적으로 객관적이라 일컬어질 수 있는 표상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간에서의 직관으로부터 그렇게 한 것처럼 다른 어떤 주관적 표상으로부터는 선험적 종합 명제들을 도출할 수 없으니 말이다. 그러므로 정확히 말해 그것들에는 비록 그것들이 예컨대 색깔, 소리, 온도 감각에 의해 시각, 청각, 촉각과 같은 감각 방식의 한낱 주관적인 성질에 속한다는 점에서 공간 표상과 일치한다 해도 전혀 아무런 관념성도 속하지 않는다. 감각이라는 것은 한낱 감각이지 직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어떠한 객관도 적어도 선험적으로는
인식시키지 않는 것이니 말이다. 이 주의가 의도하는 것은 오직 사람들이 여기서 주장된 공간의 관념성을 매우 불충분한 예들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생각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곧 가령, 색깔, 맛 따위는 당연히 사물들의 성질이 아니라 우리 주관의 한낱 변양으로, 그것도 사람마다 각기 다른 변양으로 여겨지는 탓에 말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본래 그 자체로 단지 현상인 것, 예컨대 한 송이 장미는 경험적 의미에서 사물 그 자체로 통용된다. 그것이 색깔의 면에서 각자의 눈에 다르게 현상하더라도. 이에 반해 공간에서의 현상의 초월적 개념이 비판적으로 환기시키는 것은 공간에서 직관되는 어떠한 것도 도대체가 사물 자체가 아니고, 또한 어쩌면 사물들 그 자체의 고유할 터인 사물들의 그런 형식이 아니라는 것과, 우리에게 대상들 자체는 전혀 알려지지 않으며 우리가 외적 대상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것의 형식이 공간인 우리 감성의 순전한 현상들 뿐이라는 것. 그러나 그것의 진짜 대응자, 다시 말해 사물 그 자체는 그로서 전혀 인식되지도 않고 인식될 수도 없으나 이것에 대해 경험에서는 결코 묻지도 않는다는 것이다.